다시 오늘 할 거 안내하겠습니다. 페이지 266쪽, 273쪽 문제 풀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단원까지. 오늘 거 나가기 앞서서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1번,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 히스토그램. 맞습니다. 히스토그램이야. 히스토그램은 색칠된 직사각형들의 모임인데 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나? 네. 가로, 계급의 크기, 세로의 길이는 도수입니다. 그 계급에 속하는. 그다음 두 번째, 저거 그래프 뭐라고 그래? 도수, 분포, 다각형. 앞에서 줄기와 잎 그림하고 도수, 분포 표는 표였습니다. 근데 표로만 나타내기는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해. 더 쉽게 한눈에 파악하고자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으로 그래프,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했어. 4번부터 같이 풀어보자. 오른쪽은 어느 뮤지컬에 출연한 배우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로축,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가로축은 나이야, 계급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로축은 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명수, 도수가 주어져 있어. 도수, 분포, 다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으로 나타난 이 순서상으로 나타난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5개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크다는 거는 이 순서상의 y좌표가 가장 크다는 거야. 높이가 가장 큰 친구가 몇 번째야? 20세 이상은 이 두 번째가 속한 계급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맞아. 20세 이상, 30세 미만. 이상, 미만 단위 쓰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이가 40세 이상인 배우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시오. 퍼센트를 물어봤어. 전체 사람 명수가 몇 명인지 체크하고 이 계급에 속한 사람의 명수를 체크해야 돼. 먼저 40대 이상인 사람의 숫자 조사해보자. 40대 이상이면 X가 40 오른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2개 있네. 4명, 2명. 각각의 높이 읽어줘야 돼. 6명입니다. 어디에 6명이냐? 전체 사람 명수의 6명. 다른 순서상의 Y좌표도 구해놓겠습니다. 첫 번째, 1명. Y축 기준으로 이 두 칸이 2이기 때문에 한 칸은 1이야. 한 칸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 다음 순서상은 13명. 그 다음은 10명. 다 합쳐보자. 쭉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30명 맞습니까? 네. 전체 30명에 6명이야. 자, 퍼센트라는 거는 원래 100%야. 100% 중에 30분의 6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내가 갖고 오는 거니까 계산 100%에 30분의 6을 곱합니다. 퍼센트 구할 수 있어야 돼. 정말 많이 했어. 비율 곱하기 100% 계산하면 6, 5, 30, 20%. 따라서 20%입니다. 20%.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을 때 그래프 정확하게 파악하기. 가로축, 세로축. 그다음에 퍼센트 개념 아셔야 되고요. 퍼센트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자. 5번으로. 오른쪽은 이한인의 반 학생 30명에 한 달 동안 도서관 방문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찢어져 있습니다. 8회 이상 10회 미만 방문한 학생 수가 전체의 30%일 때 이거 조건 바로 쓸 수 있으면 써보자. 8회 이상 10회 미만 방문한 학생 수가 전체의 30%야. 지금 전체 학생 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30명에 30% 몇 명입니까? 30% 몇 명? 10명입니까? 자, 30%를 바로 구하기 어려우면 10%를 한번 구해봐. 30명에 10% 몇 명? 원래 어떻게 구해? 10%는
30 곱하기 100분의 10이 이게 30명의 10%지. 근데 100분의 10은 약분하면 10분의 1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0 나누기 10이야. 이게 10조각 냈을 때 한 조각이 10%입니다. 30을 10조각 내면 몇 조각? 3명이 10%야. 30명에 10%는 3명이야. 그럼 30%는 몇 명? 9명. 9명. 이 정도는 바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좋겠습니다. 30명에 30%. 다시 요거 과정 알려줄게. 30명에 10%를 먼저 구해봐. 10%는 그냥 나누기 10 하면 돼. 나누기 10 하면 3명. 30%니까 곱하기 3이 됐지. 그 3명의 3배. 9명입니다. 어떤 게 9명이냐. 이 친구가 9명이에요. 이 친구가. 계급 8부터 10에 해당하는 도수가 9명이야. 그림에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9가 되겠지. 이렇게도 표현하고 숫자 9라고도 입력해 놓을게. 그럼 이 조건 쓴 거야. 바로 읽으면서 썼습니다. 이랬을 때 구해야 하는 거는 10회 이상 22회 미만 방문한 학생 수를 구하시려야 그 바로 옆에 있는 친구네. 이 계급에 속하는 조수를 구하는 거지. 어떻게 구해? 이제? 전체 인원수. 우리가 그 옆에 친구 몇 명인지 구해놨기 때문에 지금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다 찾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구할 거 빼고. 그래서 전체에서 나머지 친구들 빼주면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 더해서 빼겠습니다. 먼저 각 도수를 구할게. 첫 번째 직사각형 1명, 두 번째 3명, 5명, 그 다음 9명, 그 다음 마지막 직사각형 2명입니다. 이거 쭉 다 더하면 몇 명? 20명. 20명이야. 맞아. 전체 30명이니까 30명에서 20명 빼면 10명. 10명. 따라서 10명입니다. 이게 10명이야. 쭉 풀고 내가 잘못 푼 데가 있는지 오류난 데 있는지 한번 확인합니다. 없는 것 같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반성하자. 이 문제에서는 30%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물론 원래 정의대로 문제를 풀면 대상 곱하기 100분의 30이야. 굳이 안 그래도 돼. 10%를 먼저 구해보고 거기 3배를 시켜서 30%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30명에 40%는 몇 명? 다시 12명. 12명이지. 그치? 10%가 4개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3 해서 30명에 5% 몇 명? 머릿속 계산. 1.5 맞습니다. 30명의 10%가 3명. 그거의 반이 5%니까 3의 반, 1.5입니다. 물론 사람 명수를 1.5라고 하진 않지만 예시를 드린 거야.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되고 간단한 상황이면 바로바로 좀 구하는 거 연습하자. 그 다음 또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건을 사용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조건을 쓰면서 그래프에 표현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물론 쭉 다 문제를 읽어보고서 조건을 써도 되지만 중간중간에 감이 잡혔을 때는 바로바로 써도 돼.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야. 넘어가겠습니다. 6번. 오른쪽은 도윤이네 반 학생들의 5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50m 달리기 기록이 상위 25% 이내인 학생은 최소한 몇 초 미만으로 달린 것인지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 도수 분포 다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계급에 속하는 명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갸우뚱 해도 좋지만 문제 있는 걸 잘 봐봐. 구해야 하는 게 달리기 기록이 상위 25% 이내야. 25%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체에 대한 해당 명수의 비율이야. 전체 학생 수가 필요할 거야. 일단 구해놔. 전체 학생 수를. 여기 분명히 필요할 거야.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컷하는 거지. 앞에서부터 할지 뒤에서부터 할지는 조건을 보고 생각해야 돼. 달리기 기록이
상위 25%야? 그럼 달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적게 걸린. 적게 걸린 거야? 적게 걸린. 이쪽이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아, 저는. 보통 우리가 뭐 수학 점수, 영어 점수를 생각을 할 때는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상위권이잖아. 달리기 기록은 짧을수록 상위권이야. 이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상위 해줄 때 일단 각 학생 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힌트를 여기서 얻은 거야. 퍼센트 개념에서 각 순서상에 y 좌표 찾자. 첫 번째 순서상 4, 두 번째 6, 7, 7, 10, 10, 9, 4, 다 더하자. 10, 17, 27, 36, 40. 40이구나. 전체 40명입니다. 전체 40. 이 풀이 과정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만해야죠. 써줄게. 전체 40명 중에 뭘 구해야 될까? 25. 25%를 구해야지. 문제 25%는 몇 명일까? 바로 한번 구해볼까? 머릿속으로. 자, 25% 비율로 처리하면 100분의 25입니다. 100분의 25는 4분의 1이야. 곱하기 4분의 1은 나누기 4입니다. 10명. 그치? 40명 나누기 4 하면 40명의 25%는 10명입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냐? 40 곱하기 100분의 25 한 거야. 그렇게 해서 10명 나왔습니다. 100분의 25는 4분의 1 그냥 나누기 4 하면 돼. 10명이야. 10명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돼. 그럼 어떡해? 이 10명을 어디서부터 센다고? 앞에서. 앞에부터. 이쪽에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2.5. 아니. 4명, 6명 더가? 아니. 네. 여기서 딱 컷 해야겠지? 여기 계급 이 6명까지가 속해져 있는 게 어디까지? 9.5. 9.5초입니다. 최소 9.5초 미만으로 달려줘야 돼. 그래서 9.5초. 최소한 9.5초 미만으로 달렸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9.5초 이상이 되는 순간 10명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상위 25%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하나 질문할게. 이 친구들도 열심히 달렸잖아. 자, 이제 뒤에서 25%에 드는 친구들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달린 거야? 뒤에서 여기 25%니까 4명이고 12.5에서 13.5초 차이를 달렸겠지? 그 4명의 학생들이.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6번 문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돌아보면 해석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게 달리기 기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쪽에 있는 친구들이 잘한 거야.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게 하위에 들어가 있는 거, 하위 개념으로. 그거랑 문제에 퍼센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학생 수를 구할 필요가 있었었어. 그리고 그 중에 25%가 몇 명에 해당하는지 받고 컷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었어. 그리고 풀이 과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답만 쓰시면 안 됩니다. 풀이 과정 써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작성해야 될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점프 마지막 페이지 273쪽 먼저 복습하고 가자. 뭐라고 했지? 이거 뭐야? 응. 상대도수야?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와? 1. 1. 왜 1이 나오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거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도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있어? 숫자가 0부터 1. 0부터 1 사이야.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습니다. 상대도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이야. 상대적으로 도수. 전체에 대한 그 계급에 속한 도수에 대한 비율이야. 비율, 상대도수는
여기 페이지에서는 4번, 5번 풀겠습니다. 4번. 오른쪽은 어느 사이트의 웹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프 해석 먼저 하자. 가로축은 나이가 있습니다. 계급. 자, 세로축은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야. 상대 도수. 0.2. 1번.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0.5입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는 상대 도수밖에 없어요. 여기 도수가 없잖아. 근데 도수를 물어봤네. 그러네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도수 구할 수 있어? 이 문제에서? 있다 없다? 자, 이 문제에서 도수 구할 수 있다. 손? 아니다. 도수 못 구한다. 왜 못 구할까? 그 전체 학생 수가. 맞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 도수로 많은 도수를 구할 수 없어. 하지만 가장 큰 도수, 가장 작은 도수가 어떤 계급에 속해져 있는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도수가 가장 크게 뭐야? 상대 도수가 가장 왜? 왜 상대 도수가 크면 도수가 왜 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데? 전체. 맞아. 정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한 자료 내에서 비교하자. 우리가 상대 도수를 생각하면 상대 도수는 뭐분의 뭐야? 전체. 도수의 총합 분의 그치, 그 계급에 속하는 도수입니다. 그 계급의 도수. 지금 문제에서는 상대 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도수의 총합은 모르지만 이 한 자료 내에서는 도수의 총합은 일정합니다. 일정하기 때문에 문자 사용해서 A라고 줄게. 이 친구 도수의 총합분의 1을 그냥 A라고 크게 두겠습니다. A. 그러면 상대 도수는 A 곱하기 그 계급의 도수야. Y는 AX랑 똑같거든. 정비례 관계식입니다. 한 자료 내에서야. 한 자료 내에서 상대 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랑 정비례합니다. 이 두 개가 정비례. 그 이유는 도수의 총합은 어떤 숫자로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가 변하지는 않아. 이건 상수야, 상수. 그래서 여기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이라고 물어봤지만 같은 뜻으로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요. 이렇게 질문하면 웃기잖아. 한 물음에 상대 도수가 2번이나 들어가니까. 그래서 도수로 살짝 바꿔치기 한 겁니다. 문제 의도는 상대 도수가 큰 계급의 상대 도수 얼마? 0.5입니다. 이 친구가 가장 크지? 이거 읽어주면 돼. 0.5. 잘 읽었어. 2번. 나이가 30세 이상인 회원은 전체의 몇 퍼센트? 또 나왔다.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래. 나이가 30세 이상 끊어봅시다. 30세 이상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순서상 글의 상대 도수를 봐줘야겠지? 자, 퍼센트를 물어봤습니다. 퍼센트는 상대 도수 곱하기 100이야. 근데 이 상대 도수는 이 계급의 상대 도수야. 이 하나가 0.2, 0.1, 0.05로 주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합쳐주면은 30세 이상인 계급의 상대 도수가 되겠지? 각각 적어놓을게. 0.2, 0.1, 0.05야. 0.5 아닙니다. 0.1의 반은 0.05. 다 더해주면 0.35가 이 계급의 상대 도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0.35 곱하기 100 하면 35%. 쭉 반성 한번 하고 이제 찐 반성. 한 자료에서 도수랑 상대 도수는 정비례합니다. 그 관계 알아야 되고 각 계급별로 상대 도수가 다르더라도 그 구간을 다 합치면은 그 상대 도수가 그 구간의 상대 도수가 되는 거야.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300명과 3학년 학생 250명의 일주일 동안에 가족과의 평균 대화 시간을 조사하여
상대 도수의 분포를 그래프로 각각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 두 개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1학년, 하나는 3학년이네. 자, 1학년 300명. 자, 옆에 총학생 수 적어 놓겠습니다. 3학년 250명. 전체 도수의 총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도수가 비교돼서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1번부터 보자. 1학년 학생 수가 3학년 학생 수보다 더 많은 계급을 모두 구하시오. 1학년과 3학년에 어떤 거를 비교해야 될까? 문제 잘 읽어야 돼. 둘 중에 하나 비교하면 되지. 도수 아니면 상대 도수야? 보수. 도수 맞습니다. 지금 상대 도수가 주어져 있다고 그냥 상대 도수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 도수는 A가 크더라도 도수를 비교했을 때 A가 작아질 수가 있어. 왜 근데 도수를 비교해야 돼? 문제가 어떻게 주어졌는데? 1학년과 3학년의 전체 학생 수가 달라서. 학생 수로 지금 지문에 주어져 있어. 학생 수의 비율이 아닙니다. 1학년 학생 수는 도수에 해당되는 거야. 그 계급에. 3학년 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계급에 도수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학생 수의 비율. 학생 수의 비율로 나왔으면 그거는 상대 도수 비교하는 게 맞아. 도수 비교해야 됩니다. 도수. 근데 문제가 있어. 도수가 없어. 전체 도수의 총합 그리고 계급에 속하는 상대 도수가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으로 도수 찾을 수 있지? 찾아보자. 1학년, 3학년 각각 다 찾겠습니다. 찾고 비교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학년부터 가자. 3시간부터 5시간 하는 친구들의 1학년 학생 수 찾겠습니다. 먼저 Y축에 한 칸이 얼마인지 보자. 0.1이 5칸으로 나뉘어져 있네. 한 칸은 몇입니까? 0.0입니다. 0.2 아닙니다. 0.02. 그러면 이 친구는 상대 도수가 몇이야? 0.2. 0.22. 0.22 비율만큼 전체 300명에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곱하기 300 해주면 되겠지.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계산은 나중에 할게. 그 다음 두 번째 순서상 0.28 곱하기 300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서상 0.44 곱하기 300명. 마지막 1학년 순서상 0.06 곱하기 300명. 계산하자. 300에 0 2개만 먼저 곱하겠습니다. 100. 소수점이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뒤로 두 칸 갑니다. 60. 숫자 개수만큼 한 칸, 두 칸 하면 여기 있지? 22 곱하기 3, 66입니다. 66명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8 곱하기 3, 84명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44 곱하기 3, 132. 그 다음 마지막. 18명. 그 다음 3학년 거 구하자. 3학년의 첫 번째 순서상 이 친구 0.3 곱하기 몇 명? 0.2. 맞아. 대상을 곱해줘야지. 이 0.3이라는 거는 전체 250명 중에 0.3 비율이니까 다시 그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를 구해줄 때는 250명의 비율 0.3이니까 곱하기 250명. 계산. 그 다음 두 번째 0.5 곱하기 대상 250명. 그 다음 세 번째 0.18 곱하기 250명. 그 다음 마지막 3학년 0.02 곱하기 250명. 각각 계산합시다. 첫 번째 요거 10 먼저 곱하고 소수점 이동시키고 3 곱하기 25 하겠습니다. 75명. 그 다음 125. 그치 125명 맞지?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거 계산? 곱하면 되는데 우리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이대로 그냥 계산을 하면은 18 곱하기 25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 싫어. 나는 싫어. 그래서 분수로 처리하고 약분할 수 있는 것부터 약분하고 최소한으로
가자. 0.18 100분의 18입니다. 곱하기 250. 분모 분자 50으로 약분하겠습니다. 2, 5. 한 번 더 약분할게. 2, 9, 18. 9, 5, 45. 따라서 45명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조금 빠르게 하면 더 좋고. 그 다음 마지막 0.02 곱하기 250명 몇 명? 5명. 다 왔어. 이제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각 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를 다 적어놨어. 자, 각 계급마다 비교하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학년 학생 수 빨간색이 3학년 학생 수 파란색보다 더 많은 많은 계급을 구하는 거야. 비교하자. 첫 번째 계급 1학년이 3학년보다 더 적습니다. 땡. 그 다음 두 번째 계급 1학년이 3학년 125명보다 더 적습니다. 땡. 그 다음 세 번째 계급 1학년 132명이 45명보다 더 많지. 세 번째 계급 됩니다. 7부터 9 됩니다. 그 다음 9부터 11은 18명이 3학년 5명보다 더 많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두 개의 계급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합쳐서 적으면 안 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적어줘야 돼. 펜이 안 나와. 말로 할게. 지금 적어놔. 여기다가 모두야. 합쳐서 적으시면 안 됩니다.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11시간 미만. 여기다 적어줘. 지금 이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어떤 부분이 아쉬워? 출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워. 뒤집히지가 않았어. 상대 도수랑 비교했을 때 도수가 안 뒤집혔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 도수를 비교했을 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큰, 높이가 더 높은 친구는 이 구간 두 개밖에 없거든? 근데 그걸 도수도 그대로 따른다 할 거야. 우리 앞에서 개념 공부할 때 남학생, 여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봤었지? 그때 학생 수는 남학생이 더 많더라도 상대 도수는 남학생이 더 적다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 그렇게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도수 확인해줘야 돼. 상대 도수로 가면 안 돼. 근데 왜 안 뒤집혔을까? 결과가 1학년하고 3학년의 전체 도수의 총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상대적으로 상대 도수는 또 차이가 많이 나. 그렇기 때문에 뒤집히기가 힘들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문제 풀기 전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을까? 네.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 시간이 많다는 거는 많은 시간을 많은 학생들이 대화한다는 거지.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많은 학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대화를 합니다. 이거 보고 느끼는 거 없어? 이 문제 풀고? 네. 우리 1학년 1반 친구들 대화 많이 해야 돼. 가족들과 대화 많이 합니까? 네. 이게 현실을 반영했어.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되면은 사춘기도 오고 입시라는 과정도 있고 해서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든. 근데 많이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아니면 뭐 친구들과 등등. 고등학교 가면 더 줄어들어. 이 현실이긴 현실인데 그래도 충분하게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8단원 자료의 정리와 해석 단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단원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알아서. 자, 각자에게 숙제로 내주겠습니다. 이미 푼 친구들 있을 거야. 좀 이따 물어볼 거야. 풀고서 모르는 거나 뭐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그런 문제들 있으면 언제든지 쌤에게 질문합니다. 1대1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같이 풀지는 않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쭉 문제 풀었잖아. 그 문제를 다 풀 수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의 난이도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각자 하는 것으로 남기겠습니다. 와. 오늘은 바이바이. 여기까지.